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팍스 인베스테이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성공과 행운을 업 시켜드릴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여벤져스 미모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조합을 좀 바꿔봤습니다. 예, 어떻게 오셨는지 자, 나와주세요. 네, 자 이렇게 반가운 얼굴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발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차가운 주식시장에 춥지 않으신가요? 제가 따뜻한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주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어제 만나뵀죠?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최근 제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급등 종목 찾아보아요. 네, 좋습니다. 아, 어제 나오셨잖아요. 근데 어제 종목도 오늘 한 5%, 6%? 네, 올라가요. 뭐 물론 오늘은 여러 종목들이 반등을 보인 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종목들이 5%, 6%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뭐 다행히 그리고 이전의 종목 뭐 파두 막 이런 것도 네, 엄청 오늘도 올라가는. 네, 오늘도 13%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아니 우리 주원 씨 종목도 네, 좋아요. 네, 지금 그죠? 빨간불 켰습니다. 빨간불, 어제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한 5, 6%도 이렇게 네, 강력하게 맞습니다. 올라갔고 네. 종목들이 진짜 잘 뽑아오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현대차도 아직도 수익 중이거든요. 네. 오늘은 살짝 내려갔을 뿐 괜찮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어떠한 종목이 나올지 궁금하죠?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시장 반등 시도를 했는데 이건 뭔가요? 마냥 우리가 즐겁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코스피인데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우리가 추세대를 그려볼 수 있어요. 우리가 월요일 오후 5시에 우리 주원님과 함께 과외하기 시간을 우리가 이제 유튜브 실시간에서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추세선 긋는 방법, 그죠? 네. 이렇게 추세대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5시 실시간 방송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올 때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선과 동일하게 하나를 더 그어서 위로 올려놓고요. 위로 올려놓을 때 첫 번째 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대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목표치 부분들에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랑 이게 나와야 그 다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하고 여기까지가 어머나 정확하게 저항대가 딱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좋았다면 이게 여기에서 깨지지 않고, 그죠? 여 자리가 깨지지 않고 됐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깨졌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를 기대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음에는 여 자리 오늘 깨져버렸습니다. 어제는 지지했거든요, 그죠? 네. 어제는 지지했는데 오늘은 깨져버린 이 자리를 기대했는데 아이고야 이게 오늘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왜냐하면 반등을 보인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9조 원 정도의 보조금, 거기다가 뭐 세공제 이런 것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재가 모두 다 묻혀버렸어요.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죠? 그건 제가 이따 강의 시간에 네. 오늘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가 이제 깨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의를 드렸던 상황이에요. 저는 분명히 여기가 내려오고 깨지고 할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검은색 선 있죠. 그 다음에 녹색 선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1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선입니다. 여기가 깨질지 말지. 자, 여러분들 차트 위주로 분석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차트 위주로 분석하는 사람들. 우리가 차트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가치 투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차티스트라 그래요. 차티스트. 차트 차티스트. 위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수하는 것 혹은 무너질 때가 뭐냐면
바로 이런 식의 차트만 보고 야 여기 분명히 반등 나올 거야 하고 이런 자리에서 몰빵하거나 아주 강력하게 매수하거나 여기서 코를 지르시는 것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네. 상황은 지금 뭐죠? 우리가 환율이 지금 1,400을 찍었다는 거죠. 네, 맞죠. 그러면 이 환율이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저는 4.3이 넘어가면은 이건 매우 불안하다는 얘기를 정말 반복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맞아요. 4.6이 넘어가고요. 4.666, 4.67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오는 거 확인해야 돼. 그러한 변화들이 혹은 이제 물가 지표가 될 만한 이제 물가 지표가 많이 발표됐죠. 그러면 고용 지표라도 뭔가가 꺾임새 같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아 여기서 반등이라는 게 제대로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경제적 지표와 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시장의 4가지 하면서 얘기를 드렸죠. 뭐였죠? 금융시장의 4가지. 환자체증. 그렇죠. 환자체증. 자, 그래서 그 환자체증 요 부분들에서 증시보다 훨씬 큰 자금이 굴러가는 시장에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지 증시 시장이 바뀐다라는 거. 네. 이거를 간과하고 차트만 보고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제 과외 시간에도 그 얘기 드렸죠? 네. 과외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방송 중에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시간에 정말 많이 설명드리니까 오늘도 꼭 참석하세요. 자, 코스닥 봅시다. 코스닥도 보시면 불안하죠. 오늘 나름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을 잘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오늘도 이제 이탈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전까지 나왔습니다. 어쨌든 좋았는데 나빠지고 있고 뭐 이 역시도 추세대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그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요 하나를 이렇게 얹어서 갖고 가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럼 네. 첫 번째, 예, 그죠? 여기와 여기 저점에 의한 추세대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봉에다 갖다 대니까 어때요? 여기가 목표치가 나오고 여기가 목표치가 정확하게 나왔던 거예요. 와, 네. 너무 신기하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이건 이제 차티스트적인 분석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런 것도 필요한데 중요 자리에서 꺾일까 아니면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될까 하는 부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왜 지금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 이유가 바뀌어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스라엘의 공격이 되냐 마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뀐다라고 하면 분명히 돈이 먼저 합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분석가보다 누가 먼저 한다고요? 돈이 먼저 합니다. 돈이 가장 똑똑한 겁니다. 스마트 머니. 그래서 돈의 움직임이 나오면 반드시 환율이든 채권 금리든 원자재든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시장에 요번엔 다를 수 있겠구나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더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이제 오늘의 핫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주원님 네. 알려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섹터는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 제가 첫 방송 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제 오늘 2거래일 연속 대폭 상승하며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까지 오늘 좋았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초전도체 종목들 사실 이제 이 종목들은 뭐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팍팍팍 올라가는 섹터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약간 정치 테마주도 그럴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 어쨌든 큰 손이라는 게 있다는 거 정도는 판단을 하시잖아요. 네. 그들이 장이 안 좋아. 그러면 이들도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이 안정적으로 좋을 때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들도. 네. 네. 왜 엉터리 종목 갖고 안 해. 근데 정말 좋은 종목이 상승하기 어려울 때는 약간은 테마성이 강한 예, 그죠? 수급만 들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뭐 뉴스도 사실 그냥 조금 음모론적으로 좀 나쁜 쪽으로 그냥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네. 순진하게 시장을 그대로 보면 안 되거든요. 과거에 뉴스 같은 것들을 아주 중소의 인터넷 뉴스 뿌리는 곳들이 있어요. 예, 찌라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것들을 때를 딱 맞춰가지고 과거에도 어떤 그런 뉴스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그 세력들하고 짜고 그 어떤 중요한 언론사가 아니에요. 알려진 언론사가 아니라 이상한 언론사야. 이런 데서 뉴스랑 같이 딱 맞춰서 나오니까 주가가 한번 급등하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뭐 무료 뭐 이상한 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보 주고 찌라시 주고 막 이런데 네. 거기다 뉴스를 딱 보내면서 봐라 이거 떴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를 그들이 사면서 올리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미리 사놨다가 팔아먹는. 선침의 매매죠. 다 불법이거든요. 주가 예. 조작인가요? 그렇죠. 그건 주가 조작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주식을 막 사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엉터리들 많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뉴스만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 주의가 필요하세요. 장이 안 좋을 때 잘 움직이는 거니까 조금은 주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희정 씨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식품 테마입니다. 여러분 음식 좋아하시나요?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좋죠. 네. 밸류업 열풍에 소외됐던 식품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바탕으로 지난달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증시 상승세가 둔화하고 또 오늘같이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인 식품주에 관심이 일고 있는 건데요. 식품 대장주인 CJ 제일제당은 한 달간 주가가 14% 상승했고 오리온 농심 등 대형 식품주도 이 기간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불닭볶음면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삼양식품도 오늘 5%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라면 수출 증대에 따라서 1분기에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삼양식품은 수출이 많아서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음식료주들은요.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좀 많이 불안정하고 이럴 때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움직일 때도 있어요. 예, 뭐 이제 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된 모습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원자재 쪽에서 좀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사인 볼트님 하나 더. 네. 예. 저의 두 번째 핫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 저도 참 관심이 많이 가는 테마인데요. 먼저 화장품 오가닉티 코스메틱의 폭풍 성장과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의 상승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수출 확대와 중국 시장 회복 기대감에 오가닉티 코스메틱 이외에도 J2K바이오 22.05%, 본느, 토니모리 각각 6.38%, 8.31%씩 상승했습니다. 네, 화장품이 우리 주원님은 4월 1일 네. 우리가 방송을 했어요. 네. 그죠? 첫 방송했어요. 네. 그날 제가 화장품주가 화사하게 네. 강세를 좀 나타내서 4월 달에 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만 받쳐준다면 화장품이 꽤 괜찮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화장품은 그나마 그 상황에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죠? 네. 이번 반등할 때도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니까 우리가 역시 장만 좀 받쳐줬다고 하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이 방송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방송이 끝나면 우리가 4시 50분에 끝나잖아요. 5시 정도부터 여러분들과 특별 과외, 오늘은 이 두 분 중에 어떤 분과 함께 특별 과외를 또 진행할지 5시부터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제도 재밌는 거 배웠고요. 그저께도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많은 것들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참여하셔서 한번 과외 같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강의로 가서 여러분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핫테마는 두 번째 핫테마는 아이고. 제 준비를 많이 아이쿠야, 해왔는데 아이쿠 이런데 하실 죄송합니다.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예. 네, 그럼 바로 해주세요. 그럼 두 번째 핫테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핫테마는 광고 테마인데요. 중국의 소셜 미디어 틱톡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틱톡샵의 국내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광고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틱톡샵은 뷰티, 패션이 주력 판매 상품이어서 기존의 중국 이커머스와 다른 만큼 국내 시장에서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틱톡이 국내에서 대규모 채용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모비데이즈는 상한가를 냈고요. 또 플레이디, FSN, 와이즈버즈 등 광고주들이 10%대의 강세를 오늘 보였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죠? 왜냐면 오늘 정말 강력하게 네. 그동안 부각이 안 됐던 섹터인데 오늘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장이 안 좋다가
이런 날 강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만약에 바닥이 잡혔을 때 그게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섹터라고 좀 생각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저는 강의하러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도 우리 박스경제TV 실시간 유튜브에 어제보다 한 50% 정도의 증가된 인원수가 채팅에 참여해서 또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끝나면요. 제가 이 강의를 다 할 수 없는 또 그런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5시부터 우리 팍스탁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또 방송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채널 참여하셔서 한번 저희 또 공개 무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의 강의는 지금 사실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장이 안 좋은 이유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1,400원을 찍었죠, 어제. 네.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1,400원 찍은 게요. 역대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밖에 안 돼요. 네 번째입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 금리죠. 환자채증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금리가 지금 미국 국채 금리를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요 4.6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떨어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원자재도 지금 뭐 유가가 올랐고, 네. 뭐 구리 가격 올랐고, 금값 올라가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좀 네. 돈이 쏠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증권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들 살펴보는데 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환율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금융시장의 네 가지 이거 반드시 그냥 이제 외워졌죠, 여러분들 솔직히. 외웠죠. 이제는 환자채증. 환자채증 얼마 쉽습니까? 그죠? 환율, 원자재 자, 채권의 채, 증권의 증. 이게 제일 작으니까 큰 시장의 움직임으로 그런 자리, 차트 분석 좋아요. 좋은데 중요 자리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확률이 높아진다. 적중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달러 원 차트입니다. 달러 원 차트인데요. 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색, 점선과 하늘색. 점선은 현재가, 점선은 현재가이고 현재도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오늘 제가 1383.4원 정도일 때 이제 제가 캡처를 오늘 떴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위에 하늘색이 1,400원이에요. 1,400원인데 역사적으로 한 번 엄청나게 올라가긴 했어요. 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이번에 네 번째 온 겁니다. 역사적으로 네 번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네 번이 언제였느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살펴보도록 하지요. 와, 첫 번째는 원매 겁나게 무서운 IMF였군요.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매 이것도 금융위기네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네, 세 번째는 뭘까요? 레고랜드 사태라고 써 있네요. 이거만 보이셨구나. 이 글씨가 작아서. 네, 레고랜드인데 사실 레고랜드보다도 미국이 고강도 긴축과 그죠? 금리를 이제 팍팍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부분들과 거기에다가 플러스 글로벌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레고 사태 기억나시죠? 레고 사태.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국가 정부 이거 어떻게 이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충격을 갖다 줬던 그런 상태.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회생 신청을 하는 2022년 9월 달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때에도 1,400원이 국내외적으로 발생해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야? 그죠? 지금 또 한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00원 이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때까지 앞서서 3번 있었던 거죠. 이번이 4번째니까 이때까지 3번 있었을 동안에는 그때가 경기 침체예요. IMF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잖아요. 서프라임 사태. 네. 그죠? 그 다음에 2022년도 얼마나 시장이 폭락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폭락했던 요 검은색 선은 달러 원 환율이고 요거는 이제 코스피 차트일 겁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폭락했잖아요. 네. 그죠? 폭락했어. 폭락해요.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저 앞에 한번 또 폭락을 했을 거고 이런 부분들로 나타나다 보니까 야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자 알아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라요? 소뚜껑. 소뚜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었어요. 왜 먹죠? 1,400원 이상 올라가면 뭐가 어떻게 되더라?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 침체. 경기 침체일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주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주가가 급락했더라. 급락을 하더라. 급락을 하니까 아이쿠야 이번에도 혹시나 급락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 지지자리 업사부가 얘기하는 지지자리가 지금 지지가 안 돼 버렸네. 지지가 안 돼 버렸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지? 여기도 이번에 이제 1,400원을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실 뭐 어릴 때 아동 학대를 당하고 산 사람들이 그런 트라우마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사례에서 그런 크게 얻어맞은 그런 일들이 지금은 우리를 공포로 조금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전과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네. 거죠? 다른 차이점이 있긴 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전 앞서서의 서프라임 사태 때 그다음에 어디죠? 어디 갔어? 서프라임 사태, 그죠? 서프라임 사태고 그 전에 이제 IMF게 지금 잘려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그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국내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에 미국의 신용이 같이 흔들렸습니다. 그 미국의 신용 위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들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었어요. 네. 파란색 선을 보시면 바로 미국의 신용 스프레드거든요. 그래서 신용의 위기적인 부분이 나타났을 때 지금 이 환율이 많이 올랐다. 그런데 이번은 달라요. 이번은 미국의 신용이 상당히 안정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만 죽는 건가요? 우리만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왜 환율이 왜 이번엔 오르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국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가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비미국권, 네. 비달러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미국이 아닌 국가 있잖아요. 네. 미국이 아닌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미국, 중국. 미국? 그러니까 여기는 중국. 미국이잖아요. 여기는 미국이니까 미국 말고 중국. 중국이죠. 왜요?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네. 근데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 국가인데 어쨌든 중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안화의 영향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우리도 약세로 가요. 그다음에 요즘에 엔화 어때요? 일본 떨어졌죠. 엔화도 엄청나게 약세죠. 네. 엄청나게 약세입니다. 뭐 30 몇 년 만에 약세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154엔인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만 가운데 껴가지고 우리만 용가리 통뼈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만 용가리 통뼈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약세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한테 문제 문제였는데?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네. 중국이나 일본은요. 자기네 나라도 지금 경제 성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렵죠.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얘네들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억지로
약세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 영향도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아니야. 의도치 않았어. 우리는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원화 약세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정부에서 원하는 게 휘둘리는- 아니에요. 더 이상 이렇게 더 가면 우리 더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쪽 시장들과는 조금은 별개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장이 유난히 올해 들어와서 안 좋았잖아요. 1월 달 네. 기억해 보세요. 엄청 안 좋아. 대만 막 그렇게 올라가고 일본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엄청나게 빠졌어요. 왜 우리만 네. 우리만 뭔 죄 지었나? 빨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정도도 일단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요. 한 가지 궁금증이 들어야 됩니다. 궁금증이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궁금증이 들어야 되냐면 아니 각 나라에 수출하는 국가잖아요. 우리는. 네. 아니 그러면 수출을 하면 그 나라의 돈이 약세가 되면 네. 그죠? 약세가 되면은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수출할 때는 이제 달러로 수출을 하게 되는 이제 부분들이고 달러를 벌어와서 한국 돈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짜리 차를 네. 한국 돈으로 5천만 원일 때 이거를 달러로 한다라고 하면 할인을 더 해준다거나 네. 더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생기죠. 네. 그러면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같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 한국 돈으로 갖고 와서 바꾸면 더 이익이 많이 남겠죠. 네. 그러면 왜 도대체 아까 우리 삼성전자 얘기했죠? 네. 왜 도대체 이게 안 먹혀 들어갈까? 자, 봐봅시다. 환율이 약세로 가게 되면 환율의 영향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0년 이후와 2020년 이후야 약간씩 바뀌어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였다가 나중에 적자로 바뀝니다. 그죠? 전과 이게 바뀌어. 그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 이 적자인데 그 적자폭이 커져요.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 네.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철강 같은 경우도 그러네요. 그죠? 네. 왜? 우리가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야 되잖아요. 아, 그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추출하거나 국내에서 소비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 하늘색 제 옷이랑 좀 색깔이 비슷한 완전 하늘색 일부러 맞춘 겁니다. 나 어릴게. 빅픽처. 자, 하늘색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섹터 정도만 괜찮고요. 거기에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요.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차, 네. 또 현대차나 기아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호텔, 레저 서비스, 필수 소비재 정도는 그나마 버티는데 나머지 섹터들은 안 좋아. 안 좋은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 효자 먼저 뭘까요? 반도체. 반도체가 겁나게 안 좋네요. 아이고야. 그쵸? 네. 민감도. 민감도. 이거 유진투자증권에서 만든 리포트에서 발췌를 해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유틸리티 뭐 이렇게 안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아니 미국에서 야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씩이나 뭐 보조금을 주고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세공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답하겠다고 투자를 2배로 하겠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투자를 크게 하는 게 당장은 호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건 네. 한 번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거를 내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투자를 한다는 건. 네. 돈을 엄청나게 큰 돈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익을 뽑아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것도 한 가지 영향이 있기는 해요. 이거 무조건 호재만이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소식이 보통 들리면 상승세로 가기 마련인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올라가려고 노력은 하던데 삼성전자는 전혀 그게 안 됐던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영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트 공부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때 이게 우리가 올 4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캔들 하나하나, 캔들 공부, 이동평균선 공부, 추세 공부, 패턴 공부 막 이런 것들로 먼저 쭉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언제 그걸 다 공부하고 지금 이런 거 공부하냐? 당장 문제잖아요. 이런 거. 그죠? 네. 그래서 과외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지금
죽겠어도 지금 목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은데 목이 지금 부어가지고 이거를 잠그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넥타이를 못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셔츠를 좀 색깔 있는 걸 입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 잘 어울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라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따가 우리 쪽집게 과외 시간 5시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참여하시고 자,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쨌든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지금 너무 많은 종목들 2,100개, 2,200개 막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주식만으로 대응으로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가장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파생 매매의 ELW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어제까지 드렸던 거고 지금 바뀌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지지받을 거다, 이제 반등 나올 거다라고 아마 저점 매수 쫓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부분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러한 것들,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겨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죠? 솟아날 구멍은 구멍은 있다. 있습니다. 그쵸. 솟아날 구멍이 어디 있을까요? 옵션 어디 ELW. 있을까요? 여벤져스에 있습니다. T이신가 솟아날 본데. 하늘이 묻어져도 솟아날 구멍이 5개가 있더라. 아, 네 명의 여벤져스와 업사부가 있더라. 저는 푸드 옵션인 줄 알았는데 네네네. 아니고. 자, 아니 그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끼리만 막 자축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지금 우리 월요일,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추천주들을 보면요. 반 이상이 이렇게 장이 너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70% 정도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거든요.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분의 여벤져스 분들이 선택한 종목들 여기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스승이고 뭐 제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종목 뽑아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아주 조금 그냥 조언을 조금만 할 뿐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자, 이분들의 오늘 어떤 종목을 뽑아서 오셨는지 한번 선택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섹터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비장한 각오로. 네, 지금 중요합니다. 네.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좋은 종목. 섹터부터 네.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섹터는 가전입니다. 그 이유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항상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역시나 미세먼지의 기승이 시작됐고요. 그 영향력 안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네. 제가요 지금 사실 이런 적이 없는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하루에 2시간을 더 떠들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죠? 이 방송 1시간과 그 이후에 과외 시간까지 목을 혹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일요일에 남산타워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벚꽃이 다 졌어. 물론 튤립이나 너무 예쁘게 또 이렇게 쫙 꾸며져 있고 그런 여유를 느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꽃가루 때문인지 약간 목이 장기침도 나오고 좀 아이고야. 간질간질 거려요. 그게 감기 증상이 저런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라고 했더니 네. 오늘 방송 오신 분들이 네. 나이 먹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나이 먹으면. 자, 그래서 가전이 지금 이제 황사 봄이 되면 정말 좋은데
황사부터 미세먼지 이거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먼지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고 반드시 이제는 뭐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들도 필수품이 됐죠. 완전 필수. 집집마다 없는 집이 거의 없어 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과연 어떠한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소개해 주시고 자 우리 근데 네. 저 질문이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황사 때문에 가전이 오른다고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요. 여름이 되면은 좀 그런 황사가 줄지 않을까요? 그에 따라서 이 테마도 좀 약세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네네.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고생하죠. 초미세먼지. 네. 그래서 맞아요. 뭐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게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나라가 항상 있죠. 있는 한 이거 어디다 치울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러는 한 아마 사계절 내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빌게 히츠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테마는 광고 테마입니다. 네, 모바일 시장이 확대된 현대 사회에서 광고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의 틱스톡샵의 국내 진출 소식에 광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급등한 광고 종목 이외에도 저평가된 광고 대장주가 있는데 오늘 토픽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아주 핫한 테마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그 뭐랄까 유통망이 크게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제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광고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많은 분들께 우리의 방송이 이렇게 유익한 방송인데 예, 그죠.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주변 알려주세요. 분들에게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기 팍스 경제 TV라고 거기에 4명의 미모의 여성분들과 나름 좀 그럴싸 봐줄 만한 남자 하나 나온다고 네, 좀 광고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황사와 초미세먼지 이제는 우리가 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유용한 기업은 네, 이 가전을 다루는 기업 중에 제가 고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워낙 삼성전자, 위니아 등 큰 종목들이 많아서 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닉스 지난해 3년 만에 영업이익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그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국내에서도 제습기와 공기청정기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특히 봄, 여름 이 계절에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전략은 이따가. 네, 이따가. 네. 아유, 오늘 이제 밀당을 하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닉스였고요. 과연 어떤 전략으로 한번 공략하면 좋을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빌게 히츠님.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에코 마케팅이라는 종목인데요. 에코 마케팅은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활용한 비디오 커머스 등을 시행하는 종합 광고 대행사입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일본, 호주,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기대감에 에코 마케팅의 목표 주가가 상향됐고 52주 신고가에도 근접하는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이따가 전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에코 마케팅 최근 주가 흐름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성향이 조금은 엇갈리는 이제 모습을 보여요. 한 분은 바닥 터닝, 턴 어라운드 종목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네. 턴 어라운드 종목이냐? 아니다. 가는 말이 더 세게 달릴 것이다. 네, 이렇게 뭐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사인 볼트님, 네. 이제 출발선상에서 딱 자리 잡고 준비 땅이 되는 건지 네. 한번 그러면 전력 질주 가는 겁니까? 네, 어떻게 공략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을 잘 선정해도 전략이 중요하니까요. 이어서 위닉스 공략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소개팅. 네네네. 네, 여기 소개팅룩 아니에요? 그러긴 하시네요. 네. 봄이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위닉스 8,800원 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를 11,000원으로 잡았는데요. 그래도 7,000원대로 떨어지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그 실적 영업이익에 대한 턴 어라운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면
아마도 그러한 주가 상승세가 네. 나타날 것이고 그게 이제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정말 좋은 종목도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구나라고 일단은 말씀을 저 보태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종목들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그 매물이 많겠죠. 예, 네. 그렇죠. 매물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매물을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한 가지 힌트로는 거래량이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만들어지면서 그 매물들을 다 소화해 가면서 가는 모습이라면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우리 빌 게이츠님. 네, 저희 종목도 이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코 마케팅 매수가를 전 14,000원으로 잡아봤고요. 목표가는 다른 증권가에서도 이제 제시하는 18,000원으로 저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목표가가 우리가 재작년이군요. 2022년도에 한번 고점을 만들었을 때가 19,350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수익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매물이 여기서 이제 거래량도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물이 쏟아질 수 있으니 딱 그 전에 팔아버리자. 그죠? 굳이 거기서 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 어떻게 네. 보면. 왜? 거기 갔다가 내려오면 다시 싸게 사면 되죠.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기왕이면 무조건 싸게 사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14,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14,000원 혹은 시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구간들까지 분할적인 접근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코마케팅 사실 어제 그 종목이 효성중공업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렇게까지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이대로 그냥 갈 때까지 쭉 홀딩. 홀딩 전략. 해야죠. 이제 더 올라옵니다. 네네. 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제시한 상태에서 지금 수익권으로 올라왔어요. 네. 지금 장이 안 좋은데 어쨌든 방산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어떻게 공격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한번 또 올려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을 텐데 이것도 그냥 홀딩하면 되는 겁니까? 네.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계획대로 네. 모든 게 다 내 손바닥 아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요.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저희 방송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요. 뭐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5시 이제 실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냥 공개 방송입니다.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이니까요. 편안하게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과연 오늘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과외에 참여하실지 궁금하시죠?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한 분씩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힘내시라고 네. 응원 한마디 하시면서 인사해 주시죠. 네. 저희 힘든 시기에 힘내고 계신 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이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쪽집게 가매하면서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까지 다 함께 다루고 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빌게츠님. 네, 시장은 내려가도 저희 종목은 오릅니다. 저 빌 게이츠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주식 공부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다음에 있는 5시 과외도 놓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과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